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으셨나요? 밤새 푹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허리가 뻐근하고 머리가 맑지 않으셨던 적 있으셨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해오진 않으셨습니까? 나이가 들면 당연히 피곤하고 불편해지는 거겠지.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무심코 유지해온 그 수면 자세가 당신의 심장을 짓누르고 뇌로 가는 산소를 막고 당신의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그냥 편하게 자면 된다. 이 자세가 익숙하니까 괜찮겠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자세가 몇 년, 몇십 년 동안 누적된 결과가 아침에 피로 고열한 목과 허리 통증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매일 밤 어떤 자세로 잠들고 계십니까? 그 자세가 정말 당신의 몸에 무해하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수면의학과 재활의학을 함께 전공하고 현재까지 28년간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면 건강을 상담하고 심장병과 허리디스크 수면무호흡증을 전문적으로 진료해온 의사 김선희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사례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수면 자세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습관이 만든 질병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수면 자세는 단순한 숙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심장을 압박하고 뇌를 저산소 상태로 몰아넣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밤에만 푹 쉬면 되는 거 아니냐. 몸에 좋은 음식과 약을 챙기면 건강은 괜찮지 않냐.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심장은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습니다. 뇌 역시 밤이 되면 낮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며 회복하고 청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자세 하나 때문에 심장은 더 강하게 뛰고 뇌는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자율신경은 밤새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고 있는 동안 몸은 회복이 아닌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아침의 피로와 무기력, 기억력 저하 그리고 심한 경우 돌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67세 남성으로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평균보다 20% 이상 낮았고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심박수와 혈압이 급격히 변동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30년 넘게 고수해온 수면 자세였습니다. 수면 자세는 무의식의 습관이지만 그 습관이 당신의 심장을 조이고 뇌의 회복을 방해하며 척추와 혈관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면 더 이상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착각이었다면 지금의 내 자세가 익숙할 뿐 건강에는 위험한 자세였다면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밤 지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자세로 자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자세는 지금의 내 피로와 통증과 정말 무관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내 몸을 살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자는 사람은 오래 사니까요. 혹시 아직도 엎드려 자는 자세가 가장 편하다고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어릴 적 포근하게 안긴 느낌이 들고 심지어 잠도 더 잘 오는 것 같아 무의식 중에 그 자세로 누우신 적 많으시죠? 하지만 그 자세는 60세 이후부터는 절대 피해야 할 수면 자세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보면 전신이 비틀리고 눌리는 상태입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목입니다. 엎드려 자면 얼굴은 옆으로 돌아가게 되죠. 잠깐이라면 괜찮지만 우리는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누워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목을 한쪽으로 비틀고 있다는 건 목 디스크나 신경 압박을 스스로 유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가슴과 폐가 바닥에 눌리게 되기 때문에 호흡이 깊어지지 못하고 얕은 숨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심장은 더 강하게 뛰어야 하고 뇌는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해 회복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새벽에 숨이 답답해서 깬 적 있으신가요? 혹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한 느낌이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세를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68세 박성호 어르신은 평생을 엎드려 자는 자세로 살아오셨고 그 자세가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숨이 막혀 잠에서 깼고 놀란 마음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심각하게 낮아져 있었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정상보다 30% 가까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 자세를 즉시 바꾸라고 권했고 박 어르신은 조금씩 자세를 조정해가며 그 습관을 고쳐 나갔습니다. 2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이 막혀 깨는 일이 사라졌고 10년 만에 이렇게 푹 자본 건 처음이라고요. 엎드려 자는 자세는 단순히 목이 불편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과 폐와 뇌를 동시에 압박하는 가장 위험한 수면 자세 중 하나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도 당신의 수면 자세가 엎드린 상태라면 오늘 밤부터는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바꾼다 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같은 자세로 고생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숙면이 내일의 생명입니다. 그 시작은 당신의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혹시 이렇게 자고 계신가요? 등을 바닥에 대고 양팔을 정리하고 천장을 본 채 잠드는 자세. 많은 분들이 이 자세를 가장 바른 자세라고 믿고 계십니다. 등이 곧게 펴지니까 척추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60세 이후부터 이 자세는 가장 조용하게 건강을 해치는 자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청 중이신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밤에 푹 잤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이 되면 늘 피곤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낮에도 이유 없이 졸리고 머리가 맑지 않으셨던 적 있으셨나요? 자다가 이유 없이 깜짝 놀라 깬 적 있으셨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똑바로 누워 자게 되면 혀와 목 뒤쪽 근육들이 중력 방향으로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이때 기도는 좁아지고 심한 경우에는 거의 막히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목 근육이 튼튼해서 기도를 열어주지만 60세 이후에는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그저 숨을 쉬는 것조차 몸에게 부담이 됩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는 결국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코를 고는 수준이 아니라 잠자는 동안 숨이 멈췄다 다시 이어지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호흡 정지가 한두 번이 아니라 밤새 수십 번에서 수백 번씩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그때마다 뇌는 산소를 받지 못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면서 부족한 산소를 밀어 올리려 애쓰게 됩니다. 결국 심장은 밤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혈압은 올라가고 당신의 몸은 쉬는 대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인천의 72세 윤경희 어르신 사례가 있습니다. 윤 어르신은 평생 똑바로 자는 습관을 고수해 오셨고 그 자세가 건강에 가장 좋은 줄로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낮에도 자꾸 졸리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수면 검사를 해보니 자면서 시간당 40번 이상 호흡이 멈추고 있었고 8시간 동안 무려 300번 넘게 산소 공급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제가 옆으로 자는 방법을 권해드렸고 윤 어르신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3주 후 낮잠이 줄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도 나는 잠을 오래 자는데 왜 이리 피곤하지? 자다가 깬 적이 자주 있는데 괜찮은 걸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셨다면 지금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바꾼다 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똑바로 자는 자세. 그저 편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유지해 오셨다면 오늘부터는 반드시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압박이 뇌와 심장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이라는 착각이 당신의 생명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 꼭 기억해 주세요. 왼쪽으로 누워 자면 소화가 잘 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속이 더부룩할 때 왼쪽으로 누우면 편하다는 이야기.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믿고 왼쪽으로 자는 것을 습관처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세가 매일 밤 심장을 짓누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소화는 조금 나아질 수 있겠지만 심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숨이 짧아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누워있을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왠지 모르게 불편했던 적 없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가슴의 왼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면 심장은 중력 방향으로 갈비뼈 쪽에 눌리게 되고 심장이 스스로 뛰는 능력, 즉 수축과 이완 기능에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결국 심장은 매일 밤 쉬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담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가슴이 조이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전의 초기 신호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 왼쪽으로 자는 자세가 좋다고 들으신 적 있으셨던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예라고 남겨주세요. 혹은 아니요라고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정보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는지 함께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심장뿐만이 아닙니다. 위 역시 우리 몸의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가 눌리면서 그 안에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 방향으로 흘러가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위산 역류입니다. 혹시 밤에 자다가 가슴이 화끈거리거나 목이 쓰라린 적 있으셨나요? 갑자기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서 새벽에 깼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그것이 바로 위산이 역류하면서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광주에 사는 최동진 어르신은 몇 달 동안 매일 새벽마다 가슴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와 고생하셨습니다. 목이 따가워 물을 벌컥벌컥 마셔야 했고 잠에서 몇 번이고 깼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왼쪽으로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소화에 좋다는 말을 굳게 믿고 계셨고 일부러 왼쪽으로만 누웠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식도에는 염증이 진행되고 있었고 심장에는 불규칙한 리듬, 즉 부정맥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왼쪽으로 자는 자세 하나가 심장과 위장, 두 곳 모두에 부담을 준 결과였습니다.
자세를 바꾸고 난 뒤 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잠버릇 하나 고쳤을 뿐인데 새벽에 깨는 일이 없어진 게 신기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왼쪽으로 자는 게 건강에 좋은 줄만 아셨던 분들 계신가요?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익숙한 자세가 정말 내 몸에도 여전히 좋은 자세인지. 60세 이후부터는 단순히 편안한 자세가 아니라 심장을 보호하고 위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왼쪽으로 자는 자세. 과거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몸에는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신호가 이미 몸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면 오늘 밤부터는 바꾸셔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운 경험. 자고 일어났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 목이 뻣뻣했던 아침. 혹시 그런 적 있으셨나요? 그 원인이 베개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베고 자는 그 베개. 그 높이가 조금만 과하면 뇌로 가는 혈류를 막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60세 이후에는 뼈와 근육이 다릅니다. 젊었을 땐 목이 조금 꺾여도 근육이 버텨주고 혈관도 유연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고 디스크가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높은 베개를 베고 자면 목이 부자연스럽게 꺾이게 되고 결국 그 아래로 지나가는 뇌혈관이 눌리게 됩니다. 조용히 누워 자는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뇌는 산소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심하면 새벽 시간에 갑작스럽게 혈압이 오르거나 뇌졸중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혹시 아침마다 목이 굳은 듯 불편하셨던 분 계신가요? 두통이 자주 반복되거나 기억력이 흐릿해졌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댓글로 본인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지금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함께 확인해 보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쉽게 놓치고 있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저에게 찾아오신 김정순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에 거주 중인 74세 여성으로 수년째 베개 2개를 겹쳐 베고 자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높은 베개가 편하다고 느꼈고 목이 받쳐져야 숙면이 된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어지럽고 머리가 무겁다는 증상이 반복되었고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뇌혈류량이 정상보다 40% 가까이 감소해 있었고 목을 지나는 혈관이 물리적으로 눌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원인은 높은 베개였습니다. 평범해 보였지만 목뼈와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베개가 불편하게 느껴지겠지만 조금씩 높이를 낮춰보시라고. 두툼한 베개를 얇게 접은 수건으로 바꿔보시라고. 2주 후 김정순 어르신은 저를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혹시 지금 베고 계신 베개가 언제부터 쓰고 계신 건가요? 한 번도 바꿔본 적 없이 수년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지금 이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신의 목을 꺾고 있는 건 높은 베개의 편안함이라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 착각이 뇌로 가는 산소를 막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어떤 베개를 쓰고 있었는지.
당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자세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야 되는 거지? 나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게 자고 있는 건가? 지금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가장 이상적인 수면 자세. 당신의 심장과 뇌와 허리를 동시에 보호하는 단 하나의 황금 자세. 그것은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 무릎을 부드럽게 굽히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운 상태입니다. 베개는 높지도 낮지도 않게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따라가도록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목이 꺾이지 않고 뇌혈류가 밤새 원활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눕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심장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 심장이 갈비뼈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지고 좀 더 편하게 뛰게 됩니다. 또 위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일이 줄어들고 소화기계에 무리가 덜 갑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는 자세는 허리 디스크가 눌리는 것을 방지하고 척추의 S자 곡선을 자연스럽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 결과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완화되고 신경계의 회복이 더 잘 일어납니다.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이유는 골반이 틀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다리 혈관이 눌리는 것을 방지해서 혈액순환이 더욱 원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세를 실천하신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에 깨는 일이 줄었고 아침에 몸이 덜 무겁고 하루 종일 정신이 맑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오늘 밤부터 이 자세를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자세를 바꾼다라고 남겨주세요. 이 다짐 하나가 내일 당신의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황금 자세의 효과를 더 확실하게 만드는 3가지 수면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로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마세요. 술은 처음에는 몸을 이완시키는 것 같지만 수면 중 호흡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장을 과하게 흥분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저녁 10시 이후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해주세요.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은 건강에 좋지만 늦은 시간까지 계속 물을 마시면 밤마다 화장실을 가느라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면은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자주 깨면 뇌의 회복 기능이 떨어집니다. 셋째로 침실 온도는 서늘하게 유지해 주세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이상적이며 너무 덥거나 추운 온도는 뇌와 자율신경계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가능하다면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해 주시면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 습관은 아주 간단하지만 실제로 실천해보면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회복된 느낌이 들고 뇌가 맑아지고 하루의 시작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수면 자세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황금 자세, 그리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3가지 실천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자세로 자고 계셨습니까? 그 자세는 지금의 통증과 무기력과 기억력 저하와 정말 무관했습니까? 혹시 나는 지금도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바꾼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작은 다짐이 내일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참여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같이 건강한 잠자리, 같이 건강한 내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